저 썰매 형님 좀 부탁드립니다. 아, 접니다. 누구세요? 전에 한번 뵌 적이 있는데요. 예. 그 저 술 좀 사려고요. 아, 누군데? 아 저기 저번에 저기 썰매 형님 몇 번 한번 뵌 적이 있는데. 어디서? 네? 어디서? 저기 당구장에서도 한번 몇 번 뵀고요. 그리고 저기 외제 승용차 타고 다니시면서요. 좀 아, 내가 썰레 형인데? 네네. 나를 어떻게 알았냐고? 이 삐삐라는 거 어떻게 알았어? 아 저기 필이 형님이요. 얘기해줘가지고 한 게 겁니다. 그랬어? 예. 그걸 잘 안단 말이지? 아 잘 알죠. 그래, 그래서. 아니 그래가지고요. 얘기를 해봐봐. 이거 핸드폰이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저기 그 술 좀 구할 수 있나 해가지고요. 그러면 예. 지금 내가 그게 없고, 네. 요새 단속도 심하니 그게 없고, 네네. 내가 알아는 볼 수 있는데 나를 잘 아나? 예? 나를 잘 알아? 아 그럼요. 저번에도 한번 뵀잖아요. 그래. 그러면은 네. 정확히 10분 있다 나한테 다시 호출을 줘. 네? 10분 있다. 10분 있다가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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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거 저 호출하신 분이요. 예, 제가 있는데요. 누구지? 저 성호입니다. 성호? 예. 근데 얼마 지나 살라고 그러는데? 저기 딱 조금만 사면 됩니다, 저. 아니, 다른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 대충. 한 번 맞을 거면 돼요. 그렇게는 안 되고. 네. 여기 그 한 짝대기씩 판단 말이야. 네. 여보세요? 네. 한 짝대기에 100만 원이야. 예? 한 짝대기에 100만 원이라고. 100만 원이요? 짝대기로 해가지고. 네. 그 주사기로 해가지고 한 짝대기에 100만 원인데. 네. 그 100만 원도 하려면 하고. 예. 나는 그 더군다나 그 성호를 내가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옛날에 그 지금 나이가 한 서너 살 됐나? 저요? 예, 24살입니다. 그래? 예. 그럼 옛날에 그 종로 있던 그 동생이구만. 예, 맨날 항상 이렇게 따라다니던 동생인데요. 내 설레형을 아니까. 네네. 나를 아니까 내 별명을 알다 보니까. 네. 내가 믿을 수 있고 그래 연락을 했는데. 네. 그러면 100만 해도 좋겠어? 예, 예. 예. 100만 해도 그 100만 원인데. 예. 이거 수표도 안 돼. 예? 수표는 안 되고. 네. 현찰로 가져와야 된다고. 현찰로요? 만 원권으로 해가지고. 여보세요? 예, 예. 만 원권을 해가지고. 네. 딱 100만 원. 100만 원이요? 그게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야. 왜 그러냐면은. 좀 깎아주시면 안 돼요? 안 돼. 그래 100만 원에도 하려면은. 예. 나한테 한 5분 있다 삐삐를 다시 해가지고 내가 약속 장소를 정할게.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호출하신 분. 성호. 예, 접니다. 난데. 예. 그러면은. 네. 거기 위치가 어디야? 저요? 여기 서초동에 그 로타리 있는 데입니다. 그러면은. 네. 어디요? 저기 그 양재동에 쭉 내려다 보면은 말죽골이 지나서. 예. 교육문화회관이라고 있어. 교육문화회관이요? 예, 알아요. 거기 오면은. 네. 저 호텔로 들어가지 말고. 예. 그 주차장이 하나 있어. 여보세요? 거기 차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래, 거기 예. 파킹이라 써 있는데. 여보세요? 파킹이요? 피자로 써 있어, 피자. 예. 그 행길에. 예. 자네 옷을 뭐 입었어, 오늘? 저요? 저 밑에 청바지 입고요. 저 빨간색 넥타이 매고요. 위에 하늘색 와이셔츠 입었습니다. 그리고 네. 여보세요. 네. 혼자 나와야 돼요. 하여튼 자우지가 혼자서. 네. 거기 몇 시까지는 올 수가 있어? 제가요. 그 11시까지 갈게요. 11시요. 11시까지? 예. 11시 정각에나 1분도 1초도 더 이상 기차를 못하니까. 예. 하여튼 거기서 보자고. 돈하고. 예, 알겠습니다. 전부 현찰로 갖고 갈게요. 현찰 가져오고. 예. 특히 저기 명시발점은. 네. 혼자 나온다는 거. 무슨 얘기 알겠어요? 예. 자, 그럼 그때 보자고. 예, 알겠습니다. 전화 접촉을 시작한 지 1시간 만에 접선 장소를 지정받았습니다. 약속 장소를 10분 사이에 2번을 옮기면서 도착한 이곳은 가로등도 하나 없는 아주 인적이 드문 곳이었습니다. 고급 승용차를 타고 오리라는 예상과는 달리 이들은 모범 택시를 타고 약속된 장소의 길 건너편에서 사람을 불렀습니다. 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난. 왜 안 나세요? 저기 광필이 형님하고 저번에 많이 뵀잖아요. 창문 좀 열어주세요, 창문 좀. 창문 그러니까 창문 열려가 봐요. 예. 저기 기억이 안 난다고 내가. 왜요? 기억이 안 나고. 예. 진짜로 오랜만에 어떻게 내가 창원 저기 말이야. 예. 내가 썰렌데. 예. 나를 어떻게 알았어? 근데
솔레 형님이야 뭐 예전에 봐서 알죠. 근데 예전에 봐가지고. 전혀 기억이 안 나 내가. 전혀 기억이 안 나세요? 내 기억이 안 나는데. 예. 나 정말 좀그 뭐야 저기 한 거 같은데. 왜요? 돈 가져왔어. 돈 줘봐봐. 돈이야 가져왔죠. 돈 줘봐봐. 돈을 예? 줘봐봐. 돈을 줘보라니까. 돈을 줘봐야 될 거 아니야. 물건부터 보여. 아니 물건 갖고 있으니까 돈을 줘보라니까. 돈을. 아니 그러니까요. 저기 뭐 광필이 형님하고. 아니 그러니까 돈 줘봐봐. 돈을. 저기 근데요. 지금 10만 원 받고. 이 마약 밀매자는 처음과 약속이 맞지 않자 아주 황급히 사라졌습니다. 불과 1시간 안에도 아는 사람만 통하면 어렵지 않게 필로폰을 구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 날 밤 취재팀은 강남의 한 업소에서 마약 투약자들이 많이 모인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경찰과 함께 이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어, 1층의 레스토랑과 지하에 룸 6개를 갖춘 술집이었습니다. 새벽 3시 심야 시간인데도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손님 50여 명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고급 양주와 안주들이 이들의 유흥을 돋구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들 가운데 마약 투약자가 있을까? 취재팀은 지하와 2층으로 나눠져 있는 이 업소 손님과 종업원들을 한 곳으로 모아놓고 소지품을 검사한 후 또 가게 내부를 수색해 보았습니다. 아니 검사만 하면 되지 어떡하나요? 제보 내용에 따라 필로폰을 숨겨놨을 거로 심증이 가는 곳을 샅샅이 살펴봤습니다. 네. 이거 뭐야 이거? 잠시 후 그 지하로 내려가는 그 계단 입구의 배전판에서 필로폰 투약용 주사기 2개가 발견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여자 화장실에서도 역시 손님이 숨겨둔 것으로 보이는 필로폰 투약용 주사기 1개가 더 발견되었습니다. 네. 요거는 아직 사용을 안 한 주사기고요. 요거는 혈액이 조금씩 들어와 있고 이 물 세포가 분포가 되어 있는 걸로 봐서 사용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좀 약간 붉은색이 예. 그리고 혈액이 들어와 있는 거군요.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액이 맺혀 있지 않습니까? 보통 그 여성 투약자들이 이런 루즈에 필로폰을 숨기고 다닌다고 해서 발견된 루즈를 분해해봤습니다. 네. 안에다가 넣어갖고 오고 이 뒷닦아 뚜껑, 이 뚜껑 부분에다가 소량을 갖다 넣어갖고 막아갖고 오죠. 요 정도에다가 막아갖고 오면은 보통 혼자서 사용하는 게 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는 혼자 무난히 사용할 수가 있는 양이죠. 필로폰은 이미 사용하고 난 후로 보였습니다. 필로폰 투약용 주사기와 여성 투약자들의 루즈, 이것은 이 업소의 손님과 종업원들 중에 마약을 사용한 사람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경찰은 손님과 종업원에 대해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로 하고 의심이 가는 5명에게 소변 검사를 실시한 결과 그중 2명에게서 양성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20대 전후의 젊은이들이 왜, 뭐가 좋아서 이 무서운 마약에 빠지는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정신적으로 이렇게 살면서 그동안 나빴던 거, 정신적으로 고통했었던 그런 게 활락으로 기분이 좋아지니까 세상이 다시 보게 되고 그런 식으로 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욕심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히로폰 하게 된 동기가 또 여자하고 관계가 또 있게 되니까 그런 쪽에 또 심취돼갖고 그러니까 히로폰하고 여자하고 그런 식으로 같이. 그래도 이런 것을 젊은 신세대들이 사용하려면 큰 돈이 들지 않겠어요? 네, 최근 들어 우리 사회가 풍요로워지면서 신세대들 가운데서도 구매력이 높은 층들 또한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신세대 일부가 만들어내는 향락 지향적인 문화도 이 마약 확산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네. 주로 대학생들이에요. 대학생들이고 아니면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춤추러 다니고 그러다가 어떻게 우연한 기회에 그런 걸 접하게 돼갖고 그런 걸 구입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술과 얘는 나이트클럽에서 그런 것만 즐기다가
우연치 않게 이제 그런 손길이 오니까 마약을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서비스로 해주거든요. 서비스를 해주니까 그걸 한두 번 접하다 보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는 의뢰 해야지만 자기 친구들이나 여자들한테도 이렇게 과시용으로도 난 이 정도 한다. 너희들은 뭐 창피하게 약이나 그런 거 아니야. 나는 이 마약도 한다.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단순히 과시하기 위해서 마약을 한다니 참 놀랄 일입니다. 근데 그렇죠. 그런가 하면 특히 신세대 간의 마약이 확산되는데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는 집단이 바로 해외 유학생들입니다. 예. 방학 때가 되면 강남거리에서 마약 경험을 자랑하는 소리를 쉽게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유학생 같은 경우는 괜히 이제 호기심에 그걸 한국에 좀 가지고 나가고 그런 경우는 몇 번 제가 봤어요. 괜히 이제 자기가 미국 갔다 왔다. 뭐 미국에서 이제 이런 게 마약이다 하고 친구들 앞에서 이제 해보이고 자기 뭐 과신이죠 그냥. 서구 사회는 마약의 접근이 쉽고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들 해외 유학생들은 서구의 마약 체험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들이 맛본 마약 문화는 신세대들의 저항감 없는 그 마약 수용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7일 밤 취재팀은 마약 투약자들을 검거하러 출동하는 경찰 마약 수사팀과 동행해 봤습니다. 지금 가서 어떤 사람들 잡죠? 지금 가는 거 말이죠. 예. 저기 투약한 애들, 아, 투약한 애들. 휴대폰 맞은 애들, 아, 한 몇 살, 몇 살? 만 18세, 19세. 18세, 19세. 예. 그런 애들이 그렇게 맞아요? 주로 여자들은 저기 10대하고 20대 초반 여자들이 맞죠. 차는 장안동에 있는 유흥가로 접어들었습니다.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은 이 부근 업소에서 일하는 10대 여자 종업원들이었습니다. 아주 어린 접대부들인데 왜 마약 투약 혐의를 받게 된 겁니까? 이미 경찰에 붙잡힌 판매책이 갖고 있던 수첩에서 이들의 호출 번호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아, 경찰이 마약을 투약했는지 탐문 수사를 벌였지만 이들은 부인했습니다. 네. 현장에서는 이 소녀들이 마약을 투약했다는 어떤 직접적인 증거는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내 몰라요. 아저씨가 말씀하신 거 요즘에 누가 하는 거야? 폰도 뭐 그런 거 마약 그런 거 누가 해요? 아, 마약 그런 거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연행된 이들 2명과 함께 취재팀이 동대문 경찰서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는 다른 20대 전후의 여성 3명이 또 필로폰 투약 혐의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게 누구 거라 그랬지? 연행된 이들은 모두 마약을 복용한 적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소변 검사를 받았습니다. 예. 또는 그 모발의 감정 결과를 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그 선이 빨간 선이 두 선이 나온 거는 1, 2개월 전에는 실업봉 투약을 안 했다는 반응 검사 결과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실업봉 성분이 안 나왔다는 얘기고 이쪽에 빨간 선이 하나 나온 건 1, 2개월 이내에 그 실업봉 투약을 했다는 양성 반응이 나온 겁니다. 가운데 분요? 네, 이쪽 둘. 아, 이쪽 두 분은 하고 지금 유상에 있는 이쪽 두 분은 그럼 양성 나오셨어요? 네, 양성. 아, 그러면 한 달 이내에 한 달이 아니고 며칠 안 됐죠. 소변 검사에서 투약 여부가 확인이 안 된 혐의자들은 좀 더 정밀한 검사를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모발 검사를 의뢰하게 됩니다. 2, 3년 내에 투약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경찰이 몇 가지 근거를 대자 연행된 종업원들은 필로폰을 맞은 적이 있다고 시인을 시작했습니다. 최소 2번에서 5번까지 호텔 등지를 전전하며 주사를 맞았다는 그런 자술서 내용이었습니다. 필로폰에 대해서 그 전에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너 어떻게 해서 맞게 된 거예요? 그냥 애들 다 맞고 있고 그러니까 혼자 멀쩡멀쩡 있었잖아요. 그냥 내가 호기심에 나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사를 꺼내면서 맞으라고 하던가요? 네. 일로 오라고 팔 걷고 일로 오라고 심줄 탁 찾고 거기다 놨어요. 너무 그냥 기분이 좋아서 억제하기 힘들었어요. 주사는 제가 맞은 게 아니라요. 야쿠르트에 탔어요. 야쿠르트 까서 주길래 그냥 마셨거든요. 약을? 예.
그게 뭐였죠 그때? 저는 그냥 음료수만 있는 줄 알고 먹었거든요. 근데 몇 살 때? 그때 처음이 15살 때? 예, 15 그때. 바로 이 사람이 이 어린 소녀들에게 필로폰을 공급한 판매책 김종학입니다. 그 본인 자신이 마약 전과자이자 필로폰 중독자였습니다. 예. 그 아직도 그의 왼팔에는 주사 자국이 선명합니다. 저 어린 소녀들은 어떻게 유혹한 겁니까? 그런데 그 20살 안팎의 여성들에게 처음에는 공짜로 필로폰을 주다가 일단 중독이 되고 나면 비싼 값에 판매하는 수법입니다. 수요자를 만들면서 공급하는 셈입니다. 저것이 바로 범인의 호출기를 통해 찾아낸 고객 명단입니다. 10대, 20대 나이의 연락처가 20명가량 적혀 있었습니다. 참 놀라운 숫자. 그다음에 또 하나 놀라운 것은 그이 꼬임에 넘어간 사람들의 직업이 아주 다양하다는 점이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에서 대학생까지 마약에 빠져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계속 여기다만 맞은 거야 그러면? 처음에 주사를 맞으라고 할 때 뭐라고 얘기하면서 맞으라고 하던가요? 자기가 싫지 않으면은 이것도 안 싫은 거니까 맞고, 이거 하면은 몸이 약하고 아픈 사람도 안 아플 수 있으니까 자기 안 싫어하는 거 보여주라면은 맞으라고. 맞으라고요? 그래서 맞았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데 그 필로폰 판매책 김종학은 그 유흥가 주변의 호텔이나 여관을 본고지로 삼고 마약에 대해 경계심이 없는 나이 어린 여자들을 유인했습니다. 예. 더욱 그 가증스러운 것은 이런 호텔방에서 필로폰을 맞아 몽롱해진 상태에서 이 소녀들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점입니다. 물론 여자들을 자기 주위에 묶어두고 필로폰을 팔기 위한 수법이었습니다. 주사기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거 맞으면은 기분도 좋아지고, 뭐 아까 말했듯이 뭐 아픈 사람도 낫고 살도 빠지고, 뭐 여드름 나는 사람도 그거 뭐 계속 좀 자주 가끔씩 맞으면 뭐 여드름도 뭐 없어지고 뭐 살결이 이뻐지고 뭐 그런다고 그래서 꼭 맞으라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호기심도 있고 좀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맞았어요. 물론 필로폰을 혼자서 공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게는 10단계 이상의 중간 점조직을 거친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 김종학은 일명 까브리파라는 마약 밀매 조직의 중간 판매 공급책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최근 들어 이런 공급 조직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요새 요번 히로뽕 사건은 그 국내 자생 공장에서 생산된 히로뽕으로 판단되며 그 대개 그 교도소에서 만난 그 전과자들끼리 상호 밖에 출소해 가지고 만나 가지고 조직화되어서 이뤘던 범죄로 생각합니다. 20대 전후의 여성이 대상이었긴 하지만 우리는 이 사건에서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제 신세대 마약 현장의 배후에는 그들을 노리는 검은 조직이 있다는 점입니다. 네. 마약 조직의 수법이 다양해진 걸 확인한 또 하나의 사건이 지난 9월 7일 발생했습니다. 은밀한 곳에 필로폰을 은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틈에다가 하얀 그 약 1g 정도 되는 비닐 봉지를 이 속에다 집어넣고 이와 같이 이 속에 들어있는 이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 넣고서 수원지검에 의해 일명 그 조송순파라는 새로운 공급 조직이 적발된 것입니다. 네. 이들에게서 압수된 필로폰은 모두 700g에 시가 16억 원이나 되는 엄청난 물량이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국제우편으로 밀반입시키는 방법을 썼고 필로폰 완제품을 렌즈 세척 용기에 담아 들여온 다음 다시 필로폰 가루를 추출해내는 새로운 수법이었습니다. 네. 이번 사건의 특징을 크게 두 가지로 보면은 첫째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히로폰 수출국이었는데 이제는 수입국으로 변모됐다. 그리고 그 제조 수출국이 미국까지 확대됐다라는 점이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으로는 그 수입 방법이 이제는 고도화돼서 그 히로폰 완제품을 증류소로 희석시켜갖고 세척수 용기로 위장해서 국제우편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런 수법을 사용했다는 게 큰 특징입니다. 특히 90년대 들어 해외여행이 자유화되고 국제 교류가 증가하면서
그 마약류의 밀반입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반입 수법도 점점 더 교묘하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필로폰을 제약용 캡슐에 담아오는가 하면 5리터 잠바에 시가 100억 원어치의 헤로인 2.9kg을 숨겨 들어오다가 적발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 외국을 드나드는 해외 유학생들의 반입 수법도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구하기가 쉬우니까는 이제 가져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지고 올 때는 마리화나 같은 경우에는 담배 케이스에다 뭐 한두 개 정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보통 담배 사이에 껴가지고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고, 코케인 같은 경우에는 냄새가 나기 때문에요. 헤어스프레이 새거 그 중간쯤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랩으로 싼 다음에 넣어가지고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고. 4, 5년 전만 해도 구하기 어려웠던 미국산 마약 코카인, 마리화나들이 적발되기 시작한 것도 90년대의 새로운 변화입니다. 지난 89년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검의 마약과가 신설된 후 우리나라는 마약을 성공적으로 퇴치한 모범 사례로 꼽혀왔습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이 명성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네. 89년도 이후 91년, 2년까지 단속을 대폭 강화하다 보니까 국내 시세가 외국의 시세보다 건 10배 가까이 높아지는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격대가 높게 형성되다 보니까 값싼 외국의 물량들이 높은 이득을 노려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이런 밀수 사례가 92년도부터 아주 크게 증가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마약 범죄를 시대별로 살펴보면 개인을 파멸시키고 각종 범죄를 유발시키는 마약은 80년대 후반에 가장 만연했습니다. 당시엔 대만에서 원료를 들어와 한국에서 제조한 다음 아시아의 가장 큰 마약 소비국인 일본으로 판매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네. 즉 우리나라는 마약 생산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집중 단속으로 수출이 차단되자 국내 마약 제조업자들은 국내에서 그 소비자를 찾았고, 따라서 80년대 후반 마약 가격이 싸져 투약자는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89년 마약과의 전쟁이 대대적으로 펼쳐진 결과 90년에서 92년 사이엔 이른바 국내에서 마약을 찾아보기 어려운 마약 진공 상태가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마약을 구하기 어려워지자 한국의 마약값이 폭등하였고 비싼 국내 시세 때문에 중국, 대만, 동남아와 일본 그리고 이제 미국의 마약 조직들까지 마약의 황금시장 한국을 노리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작년부터 마약류 사범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10대, 20대의 마약 사범은 한 해 사이에 2배가량 늘어 1,300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적발된 마약 사범은 실제 이용자의 일부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안 먹게 되니까 쟤는 살이 빠지고요. 살이 빠지고 일단 안 먹게 되니까 저 같은 경우 빈혈이 심해졌어요. 심해져가지고 이렇게 3번인가 정신 잃고 그냥 쓰러진 적이 그 기운이 떨어지니까 좀 아프고 막 그랬었어요. 몸. 팔 같은 데가 쑤시고 팔다리 아팠어. 심각한 마약 피해는 중독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입니다. 한순간에 쾌락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치 크고 긴 고통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어느 마약 중독자를 만나봤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그 말기까지 갔었어요. 거의 이제 히로뽕 중독의 말기 증상까지 갔었는데요. 환각도 보이고, 한 번은 터미네이터 영화 2 보면은 왜 이런 데서 이렇게 사람이 휙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호텔 카페트가 갑자기 휙 올라오더니 사람으로 변하고, 그리고 이제 한 번은 온 차들이 전부 저를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차를 따돌리면은 또 다음 차가 또 쫓아오고 또 쫓아오고 그래갖고 한 10몇 시간을 계속 도망 다니는 그런 적도 있었고요.
필로폰 등 마약이 인간의 뇌에 미치는 영향은 치명적입니다. 그 마약에 길들여진 뇌가 약이 투여되지 않을 땐 마약이 가져다준 쾌락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끔찍한 고통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약물이라는 게 뇌의 그 대사 영향이라든가 또는 뇌 전달 물질의 그 통로를 그 파괴시키거나 차단시키거나 또 그걸 예민하게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 부조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런 걸로 인해서 그 뇌세포가 파괴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보면은 왼쪽 오른쪽이 대칭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비해서 이 마약 환자인 경우에는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 전두엽에 이상 뇌파가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경우에는 오른쪽 전두엽에 이상적인 뇌세포의 파괴가 있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혈압 맞고 나서는 자해도 하고 괴로워가지고요. 예.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왼도날로 동맥을 끊어가지고 자살하려고 그랬었어요? 예. 좀 자살하려고 좀 시도를 많이 해봤거든요. 자살하려고요? 예. 왜 자살하려고 그래요? 극복을 못하겠는데 정신 자꾸 지지를 내리고 그 정신적인 고통을 극복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 집에 줄 같은 걸로 이렇게 묶어 창살에 매달려가지고 목도 매달려고 해서 그 지나가는 기차에 이거 막 달려가지고 막 죽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난 9월 6일 서울 송파경찰서에는 또 다른 5명의 10대 소녀들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10대 소녀들은 마약으로 인해 검거된 사실에 대해 무척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약이 그들의 장래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찾아갖고 놔달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뭣도 모르고 한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그럼 두 번째 맞았을 때는? 여기 지금 나이가 몇 살이에요? 만으로 16이요. 16살? 네. 처음에 그 주사를 맞게 된 그 과정을 좀 얘기를 해줄래요? 니네 이거 하면 기분이 좋다. 니네 이것도 한번 해봐라. 뭐 이런 거 솔직히 한 번도 안 해본 애들이 어딨냐. 어? 이런 거 한 번 했다고 걸리는 거 아니라고 그러면서 이제 뭐 자기네들 뭐 이제 전에 어떤 해봤는데 괜찮더라. 이거 좋은 거라고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 좋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신세대에게 파급된 마약 문제는 이미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습니다. 소득 수준이 10,000불을 넘을 때 마약 사범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두둑해진 용돈을 들고 향락을 쫓아 유흥업소를 전전하고 있는 신세대가 있습니다. 한때 호기심과 자기 과시를 위해 선선히 자기의 미래를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1월 27일 오전 10시 김포 국제공항 제2청사. 현장. 아니 정보가 들어왔는데 SB만 불러주세요. 11시 도착 예정인 중국 심양발 항공편으로 마약 밀수범이 입국한다는 정보가 들어왔다. 860 스탠바이 하고 그래. 예. 그리고 860. 예. 이쪽에 한 명 쓰고 저쪽에서도 빠져나갈 확률이 있어. 얘기해놨어요. 앞에 서서 이쪽으로 다 몰아. 한쪽으로 해. 오늘 작전 지휘는 김포세관 특수조사과의 손진천 반장. 공항에서의 마약 수사는 김포세관 담당으로 특수조사과가 전담하고 있다. 탑승객 신상을 파악할 수 있는 물품 검사대에 손 반장이 포진했다. 그런데 긴박한 현장에 개가 등장하는 것이 아닌가. 마약 탐지견 댄버다. 탐지견과 개를 조종하는 핸들러 역시 특수조사과의 수사 요원들이다. 마약 탐지견은 냄새를 맡아서 마약을 식별해낸다. 이 개는 에버, 마약 탐지 경력 3년. 이용객들이 검색대를 통과하면 마약 탐지견이 전면 배치된다.
순간 2층에 있던 손반장이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한 여성을 주시하라는 것. 정동채 계장이 덴버와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과연 덴버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아 그래요? 빨리. 예? 빨리요. 바로 나가실 겁니까? 네. 반응은 없었다. 사실 이번 비행기에 운반책이 탔다는 정보 외에는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상황이다. 이번에는 신발을 조사하는 신호. 여객기 한 대에 탑승하는 승객은 대략 100여 명. 그 승객들이 입국장을 나가기 전에 수사를 마치려면 승객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한눈에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용의자를 감시하는 동태 감시 요원. 제가 찾아. 승객들이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었다. 세건과 검찰, 정보기관 합동으로 내사가 벌어진 지 3주째. 승객들의 불만을 알지만 어쩔 수 없다. 결국 불평이 터졌다. 어떻게요? 먼저 할게요. 선생님 이거 지금 도순도 중세인 사람들 이런 지금 많잖아요. 됐어요. 승객들의 불만을 최소화시키면서 수사를 하려니 쫓기는 건 수사 요원들이다. 마약범들이 그것을 모를 리 없다. 무슨 일이십니까? 바로 그때 갑자기 수사팀이 철수하기 시작했다. 특수조사과 문도 닫혔다. 무슨 일일까? 운반책이었다. 이 운반책은 마약 탐지견을 보고 도망가다가 그 수상한 움직임이 동태감시 요원에게 적발됐다. 지금 어느 정도의 양의 마약이 나오죠? 히로뽕이 1124g, 히로뽕이 그다음에 저 아편이 540g. 30억 원대의 중국산 마약이다. 3만 6천 명이 투여할 수 있는 엄청난 양.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이 유통되고 있는 것이 중국산 필로폰이다. 90년 들어 중국산 마약 밀수가 급증하고 있다. 가지고 들어오신 분이 어떤 식으로 갖고 들어왔습니까? 몸에 채워졌어요. 허리에 510g입니다. 다 이렇게 채워. 이 검정 게 이제 아편이에요? 네, 아편. 그거는 이제 히로뽕 뽕. 이 운반책은 마약 탐지견을 보고 겁을 먹고 도망가다 붙잡혔다. 마약 탐지견과 탐지견을 지휘하는 핸들러는 특수조사과의 정식 수사 요원으로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제 우리가 필로폰 1.2kg하고 아편 500g을 우리가 검거를 했는데 은닉된 핸들러 후보생들이 교묘하게 위장된 마약 은닉 사례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었다. 필로폰 같은 경우 볼링공의 3분의 1을 잘라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홈을 파서 마약을 넣습니다. 넣고 반대로 잘라놓은 건 붙입니다. 접착제로. 치약에도 들어온 사례가 있는데 여러분들 뒷부분에 요 기술은 간단하게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요거를 벌려가지고 요 뒤에 마약을 이제 치약을 이만큼 끄집어내고 마약을 넣습니다. 그럼 히로폰 같은 경우 한 200g 정도 들어가요. 치약이 250g이죠. 200g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에 넣고 요 위에는 짜면은 치약이 나와요 또. 그렇죠. 요 비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볼링공에서 본 거 마찬가지로 넣고서 때려붙입니다. 핸들러 팀장인 정동채 계장의 새벽 출근. 제일 일찍 나오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뭐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정식 핸들러와 탐지견의 하루 일과는 첫 비행기가 들어오는 6시부터 시작된다. 핸들러가 하는 일은 마약 탐지견을 깨워서 출근 준비를 시키는 것. 출퇴근을 하면서 정식 마약 탐지견으로 활동하는 개는 12마리. 정동채 계장이 자신의 파트너 덴버를 데리고 견사에서 나와 어디론가 가고 있었다. 개 화장실이다.
출근하기 전 파트너의 용변 문제부터 해결해 주는 것이 핸들러의 일이다. 핸들러들은 자기 개의 출근 채비도 직접 챙겨야 한다. 청소도 남의 손에 맡기지 않고 직접 한다. 다른 사람의 냄새가 배게 되면 혼란을 주기 때문이다. 핸들러 차정석 씨도 출근하자마자 먼저 에버를 화장실에 데려갔다. 에버는 포크스 데니얼 종으로 탐지 경력 3년차 대마초 전문이다. 탐지견들은 화물과 사람 모두를 탐지하지만 체구가 작은 에버는 높은 곳에 대한 탐지력이 떨어져서 주로 대인 탐지에 나서고 있다. 제가 일하러 들어가는지 알고 끝나는 시간이나 들어가는 시간이나 지가 알고 들어갔다 나와서 자동으로 하거든요. 핸들러와 탐지견들이 김포공항으로 가는 출근 차량에 올랐다. 마약 탐지견과 핸들러는 격일제 근무를 한다. 비행기 시간에 맞춰 새벽 6시부터 밤 11시까지 근무를 하고 다음 날은 쉬게 된다. 국제선 청사로 출근하자마자 정동채 계장은 특수조사과 사무실부터 들렸다. 고맙습니다. 새벽 6시 손진천 반장도 이미 출근해 있었다. 핸들러와 탐지견은 모두 특수조사과 소속으로 손 반장의 주의를 받는다. 특수조사과의 주 업무는 정보 분석이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취합하고 분석해서 그 단서를 핸들러들에게 찾게 하는 것이다. 쿠알라룸푸르에서 발생한 거. 아, 그렇습니까? 그래. 그거 일본에서 지금 남아공에서 거쳐서 들어가지 않고 다이렉트로 들어간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쿠알라룸푸르에서 들어오는 거 그거 반드시 탐지견들 갖다 대야 된대. 그렇지! 그렇지! 잘했었어! 또 하자! 그렇지! 가자! 정 계장은 근무 전 덴버의 건강 상태부터 점검했다. 하루에 김포공항을 이용하는 승객이 2만여 명. 그 속에서 임무를 완수하려면 고도의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루에 150여 대가 착륙하는 국제 항공편 중에서도 마약 수사 요원들이 주목하는 것은 20여 대. 주로 마약의 주 생산지인 동남아시아와 서남아시아에서 들어오는 비행기들이다. 특히 이 지역을 경유해 오는 비행기는 예의주시한다. 손반장의 레이더에 한 외국인이 포착됐다. 정 계장과 덴버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마약 생산지에서는 대개 마약 전과가 없는 동남아시아인을 고용해 중간 판매 측에게 전달하는 수법을 쓴다. 한 달 전에도 아프리카 여자가 대마초를 갖고 와갖고 나한테 걸렸고. 그러니까 지금 동남아 계통에서 오는 그 아프리카인들이 조금 위험성이 있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짐도 없이 아웃사이드에서 항구로 처음 왔고 또 내일 바로 떠나고 호텔도 정해지지 않았어요. 지금 나한테 물어봐. 어느 호텔로 가야 되니까 물어봐. 좀 이상하니까 저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 감시대장, 타겟대장이 되는 거예요. 의심스러운 사람을 검색했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다. 쟤네들도 사전에 훈련을 받고 오기 때문에 만약에 걸렸다 싶으면 짐을 놓고 도망가 버리거든. 찾을 수 있는 종을 놓고. 그러면 이 다 끝난 다음에 우리로서는 그걸 미검 화물이라고 그러거든요. 미검 화물까지 우리 탐지견들이 탐지해야만 이제 끝나는 거예요. 세관의 마약 수사는 다각도로 이뤄진다. 세관 특수조사과에서 자체 정보 분석으로 하는 기획 수사도 있고
검찰과 정보기관의 연계로 실시하는 합동수사도 있다. 그런가 하면 정보 없이 현장에서 검거되는 경우도 있다. 뒤에서 동태 파악하시는 예, 동태 예. 지금 수상한 분이 계십니까? 마약하는 사람들은 이미 사전에 답사를 다 하거든요. 몇 번씩 다 왔다 갔다 하고 그 전에 예를 들어서 내가 좀 허술하다 그러면 그 시간대를 이용을 많이 하려고 하니까 잠깐이라도 공백이 있으면 안 되죠. 개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돼 있다. 20분에서 30분을 탐지하고 쉬게 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움직이지 마라. 깜짝이야. 감사합니다. 마약 탐지견은 사람에 비해 400배 이상 발달된 후각을 가지고 있다. 은밀한 곳에 숨겨서 반입하는 마약도 적발이 가능한 것이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마약 탐지견입니다. 덴버가 관심을 보였다. 계속해서 냄새를 맡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지금 조금 이상하기는 한데 실제로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지고 오면은 손님 겁니까? 예. 실례하겠습니다. 요 가방에 대해서 탐지견이 반응이 있어서 그런데 말입니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는데 이상이 없었는데 무슨 소리예요? 아 그래요? 저 다른 게 아니고 뭐 선생님도 이상하시다는 게 아니고 아니 충분히 들어올 때도 그렇고 지금 순간에 이상 없었으니까. 선생님 목록 한번 주실랍니까? 지금 나와야 되거든요. 마약이 있으면 확실하게 주저앉는 게 탐지견인데 덴버는 앉지도 않으면서 관심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과연 마약이 들어있는 것일까? 배낭에서 나온 것은 세관에 신고하게 돼 있는 고가의 귀중품. 보십시오. 이건 상당히 보니까 우리 검사를 안 했으면 그냥 나가실 뻔했잖아요. 이 비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가요? 이 비닐 때문에 탐지견이 반응이 좀 보였다고. 우리가 동등한 비닐을 사용하기 때문에. 덴버는 훈련 때 사용했던 마약을 쌌던 비닐 냄새를 기억한 것이다. 또 다른 사례도 있었다. 저 다른 게 아니고 저희들 저 아까 보내고 마약 탐지견이 순찰을 하다가 선생님한테 반응을 보여서 그러니까 그 신병하고요. 저 여행자 가방에 대해서 우리가 검색을 좀 하겠습니다. 좀 협조 좀 해주십시오. 예. 체크해주십시오. 됐습니다. 며칠 따라 오십니까? 3일요. 적으십시오. 3일. 이게 뭐예요 이거? 네? 이게 뭐예요 이거? 이거요? 네. 꿀. 아 꿀이구나. 네, 일단은 적으십시오. 죄송하지만 스리퍼 좀 실어주십시오. 마약 밀수범들의 단속망을 뚫는 수법은 상상을 초월한다. 승객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몸수색을 불가피하게 하는 것도 그 이유다. 혹시 이 안에 뭐 다른 물건 있습니까? 저는 뭐 이 승객은 꿀과 간장, 곡식까지 갖고 있다가 의심을 받은 경우다. 최근 마약범들은 탐지견의 코를 피하기 위해 고추와 마늘, 뱀까지 이용하는 추세다. 분명 불쾌할 텐데도 승객은 끝까지 수사에 협조하고 있었다. 사무실까지 오시면서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네. 특수조사과 사무실, 현장범이 검거돼 있었다. 넘겨가지고 이익을 남기려고 갖고 온 거예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누가 달라 그래 사달라 그랬어요? 한번 좀 몇 개 갖고 오면은 누구예요 그 사람이? 저랑 성인용품 하는 사람이요. 이번에는 음란물을 반입하다가 적발된 경우다. 그 사람 주소라든가 생년월일이라든가 이름인가 알아요? 전화번호만 알고 있죠. 그 구체적인 건 모르네.
만약 그 사람이 나 그런 일 시킨 일이 없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뭐 제가 처벌받아야죠. 아니 선생님 처벌받는 건 당연한 거고. 세관 특수조사과에서는 마약 밀수 사범뿐만 아니라 음란물도 단속하고 있었다. 포르노 아닌 게 있어요? 그런데 포르노라도 모자이크라고 괜찮다고 그냥 갖고 가면 된다고. 선생님 보기엔 저게 뭐야 저 아니, 그런 거 안 보니까. 멜로 드라마 같은 건 없죠? 힘들지 뭐. 자기들 팀별로 이렇게 또는 개인별로 검사자를 불러다가 이거는 유치시켜서 포기각서 받는 게 아닐까? 어떤 사람 잡아야 된다. 포기 뭐 포기까지 받아야 돼? 해가지고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잡는 거. 이 상태로는 아파서 그러는 건지 뭐 임산부인지, 그뭐 어떻게 알아 이거를? 검사자 의견을 좀 물어봐. 임산부가 지금 출산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지금 이제 몇 12월 초 국제선 핸들러 대기실 정 계장이 마약 수건을 만들고 있었다. 그럼 내가 해줄 테니까. 마약 탐지 근무는 아닌 듯한데 열쇠를 열고 박스에서 꺼낸 건 다름 아닌 마약. 마약을 들고 어디로 가는 것일까? 테스트 하시려고? 네, 테스트 하려고. 11번입니까? 685요? 네, 11번. 탐지견이 마약 냄새를 잊지 않게 1일 훈련을 시키러 가는 길이다. 모의 훈련이 가끔씩 있습니까? 네, 자주 있습니다. 입국장에서 승객을 살피던 정 계장이 갑자기 아는 사람을 발견한 모양이었다. 저 누군지 알죠? 예. 세관 직원인데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아까 마약 탐지견 있잖아요, 그죠? 찾는지 못 찾는지 테스트를 좀 하려고. 그래가지고 좀 응해 주시죠. 협조 요청이었다. 지금부터 이 승객은 마약을 숨기고 검색대를 통과하게 된다. 왜 내가 하필 또 이래? 딱 아니까 안면 있으니까. 내가 조금 몇 개 있잖아요, 그죠? 나가 주십시오. 천천히 해. 시간이 급하네. 아, 바로 또 나가야 되죠? 평상시 가실 때 평상시 그냥 수습 하는 식으로 수습하시면 되거든요. 그냥 괜히 자주 보고 그러고 딱 보면 바로 앉으니까 그러니까 뭐 물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딱 보니까 또 아는 분이 있어가지고 우리 난 1일 훈련은 실제와 똑같이 한다. 일반 승객에게 협조를 얻어서 해야 하는데 오늘은 안면이 있는 승객을 만난 것이다. 오늘 훈련 대상자는 에버다. 마약을 숨긴 승객 차례가 됐다. 그런데 에버가 머뭇거렸다. 다시 한번 통과해보기로 했다. 이번에는 에버가 승객 옆에 조용히 앉는다. 냄새를 맡았다는 확신이 선 것이다. 탐지견은 마약범을 적발해도 절대 물거나 짖지 않는다. 조용히 반응하도록 훈련돼 있다. 그런데 에버는 계속 앉아 있었다. 마약을 탐지해냈으니 보상으로 수건과 칭찬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아까 전에 요 대련 보기 전에 여행자들한테 부탁하기 전에 아마 1일 훈련을 조금 했어. 아마 조금 지친 상태라서 아마 못 맡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앞으로 이런 경우를 최소한 이제 줄이기 위해서 1일 자꾸 이런 훈련을 할 겁니다. 그것으로 1일 훈련이 끝난 게 아니었다. 문 닫으러 가세요. 2개만 찾고 나오세요. 정 계장이 세관 2층을 창고의 문을 닫았다. 역시 실제와 똑같이 승객의 수화물에 마약을 숨겨두고 찾아내는 훈련이다. 받아. 해봐. 옳지. 여기. 밑에서 안 보고 해주세요. 해봐. 옳지. 해봐. 에버가 흥분하기 시작했다.
가방에서 마약 냄새를 맡은 모양이다. 아주 확실하다는 표정이다. 그렇지, 그다. 죽겠다. 배를 잘 보세요. 하나를 더 찾아내야 한다. 정 계장이 지켜보고 있었다. 문제점이 있으면 지적해줘야 한다. 또 마약을 찾았다. 그렇지. 굿바이. 그다. 에버는 1일 훈련을 성공적으로 해냈다. 그 시각 마약 탐지견 센터에서는 첫 번째 실내 훈련이 벌어지고 있었다. 컨베어 벨트는 탐지견 후보들이 오늘 처음 경험해보는 환경이다. 겁이 나는 듯 주저하고 있다. 아이라는 계속 벨트 위에 못 올라가고 있었다. 아이라를 안아서 벨트 위로 올려보기로 했다. 계속 두려워하고 안정을 찾지 못하면 탐지견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다. 모두가 아이라를 격려했다. 앞으로 남은 훈련은 10주. 아이라는 마약 탐지견으로 가는 또 하나의 관문을 통과하고 있었다. 싱가포르에서 한국을 경유해 일본으로 가는 비행기에 마약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최근 들어 국제 마약 조직은 한국을 또 다른 황금 시장으로 누리면서 탐지견을 피하는 다양한 수법들을 개발해내고 있다. 끝이 없는 쫓고 쫓기는 싸움. 수사요원과 탐지견들이 한몸이 돼서 맞서고 있는 것은 갈수록 교묘해지는 마약범들과의 싸움이다. 김포공항으로 들어오는 마약 루트를 차단하라. 김포세관 특수조사과 수사요원과 마약 탐지견. 그들은 오늘도 마약과의 싸움 그 일선을 지키고 있다. 돌아가서니 마시고 변명이 있어요. 쫓는 자와 왜 칼을 들고 저항을 해 그러니까? 왜 칼을 들고 저항을 하나? 쫓기는 자. 목숨을 건 추격전이 시작됩니다. 맞추면 안 되니까. 안 치면 안 되고. 찾는 자와 숨기는 자. 마약을 둘러싼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순간의 호기심은 파멸로 끝날 뿐입니다. 서울경찰청 마약수사팀이 어디론가 출동합니다. 최근 유행하는 채팅 어플이라고 있는데요. 그 채팅 앱을 통해서 남성들이 흔히 말하는 히로뽕 마약을 같이 투약할 파트너를 여자 파트너를 구하는데 그 남성을 좀 검거하러 가는 겁니다. 도착한 곳은 서울 강남의 한 커피 전문점. 투약 파트너로 위장한 여성 수사관이 마약 투약자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약속 시간이 됐는데도 마약 투약 용의자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이 마약을 갖고 오는 게 상대방이 마약을 갖고 오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을 합니다. 약속 시간보다 1시간 30여 분이 지난 시각.
마약 투약 용의자가 탄 검정색 차량이 커피 전문점 앞에 주차합니다. 하지만 차에서 좀처럼 내리질 않습니다. 아무래도 그 의심이 많다 보니까 커피숍 안에 혹시 잠복하고 있는 경찰관이 있을까 해서 그 우리 여직원을 자 파트너로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차에 태워서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하려고 지금 차에 자꾸 타라고 하고 있고, 우리 여직원은 어디로 이동할 줄 모르니까 어떻게든 차에서 내리게 하려고 지금 작전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20여 분이 지나서야 여성과 함께 커피 전문점으로 들어갑니다. 곧바로 마약 수사관들이 쫓아갑니다. 조용하세요. 가만히 있어. 내 말 그대로 들어. 현시간부로 마약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을 현행범을 체포합니다. 당신은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바로 이동해 몸수색에 들어갑니다. 마약 투약자의 주머니를 뒤지자 작은 사각 포장지 안에 쌓인 필로폰이 나옵니다. 뭐예요? 예? 꼭 맞아요? 그냥 어디서 나셨어요? 이 40대 남성은 마약사범 전과가 한 차례 있는 중소기업체 부장이었습니다. 마약 사범을 검거한 지 1시간도 되지 않아 또다시 출동입니다. 지금 가는 것도요, 채팅 어플을 통해서 지금 자기가 마약이 있다, 만나자 이래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혹시 뭐 저항을 하거나 이런 상황? 그럴 상황도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테이저건하고 삼단봉하고 해서 경찰 장구를 지금 챙겨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도착한 곳은 서울의 한 모텔. 마약대에서 나왔어요. 예. 지금 여기 소실에 지금 약 투약자가 지금 누워 있어. 약 갖고. 약 갖고요? 네. 약 가지고. 그래서 그거 좀 놔두고 왔거든요. 예. 이거 지금 투숙돼 있죠. 투숙돼 있는 중에 603호요? 네, 사람 있어요. 예, 603호. 몇 명 있어요? 몇 명 들어갔어요? 한 명이 있을 건데. 몇 살에서 됐어요? 수사관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으로 올라갑니다. 여성이 문을 두드리자 문이 열리고 수사관들이 급히 들어갑니다. 남성은 이미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 저항도 못한 채 마약에 취해 있습니다. 했어요? 네. 했어요? 언제 했어요? 불 켜고 지금 약 들고 있어요? 약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약 들고 있는 거 어딨어요? 어디 있어요? 본인이 꺼내. 본인이. 아, 보냈어요. 네. 어디 쓰신대요? 주사기는 사용한 건 어딨어요? 주사기를 했어요. 이거 쓰신 거예요? 투약한 빈 주사기가 나오고 20차례 투약할 필로폰이 들어있는 주사기도 발견됩니다. 마약 투약자는 중소기업 사장이었습니다. 오늘 말고 최근에 언제 했어요? 투약자는 검거된 사실이 믿기지 않는 듯 연신 한숨을 쉽니다. 경찰 조사에서 투약자는 마약사범 전과가 한 차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잠시 후 포항 톨게이트입니다. 요금은 2,800원입니다. 투약자 검거 이틀 뒤 이들의 윗선 마약 판매자 추적에 나섭니다. 상선들이라면 약을 판매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조심성이 더합니다.
조심성이 다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도 그만큼 감을 갖고 가야죠. 판매자들은 그 난폭하기도 하고 그 저항도 강해서 저희가 그 미리 현장에 모두 포진해 있다가 안전하게 검거할 겁니다. 투약자가 먼저 마약 판매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필로폰을 사고 싶다며 만날 장소를 정합니다. 예. 여보세요? 예. 피곤해. 지금 지나기 폰 들어왔어요. 터미널에. 터미널 쪽으로. 터미널 왔으니까? 네, CF 터미널. 이쪽으로 왔어요. 아, 혼자 들어가시는겨? 그래서 먼저 오세요. 잠깐만요. 네. 우리는 요 배산 회식이사가 소주 한잔 먹고 있거든. 아, 잠깐만요. 네. 주소가, 포함시. 포함시. 예, 여기 식당이거든요. 여철 식당. 예, 앞에 와 전화 주세요. 바로 나갈게요. 그러면 사실 나는 이거 오늘 한 삭지 일단 살라고. 예? 하나가 살라고. 아니, 그러니까 와서 더 얘기를 하자고. 네, 알았어요. 예. 곧바로 마약 투약자가 약속된 식당으로 향하고 수사관들도 뒤따라 움직입니다. 마약 투약자 차량이 식당 인근에 주차하고 그 앞에 경찰이 탄 차량도 멈춰섭니다. 조금 뒤 마약 판매자가 식당에서 걸어 나오고 마약 투약자 차량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무언가 상황이 꼬인 듯합니다. 그게 벌써 이 사람은 촉을 세운 거예요. 이미 여기 중간에 자기 후배를 끼워 넣어야 되는데 그만 빠지고 직접 거래하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겁이 나니까 오늘은 하지 말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마약 거래가 힘들다고 판단한 경찰이 판매자 검거에 나섭니다. 약 들고 있는 거 있으세요? 집에 있어요? 판매자는 배를 타는 선원. 수사관들이 수색을 시작합니다. 조금 뒤 약들이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이거 무슨 약이에요? 아, 비아그라? 이거는 뭐예요? 뭐예요? 필로폰이에요? 네? 필로폰이에요? 그러면요? 아까 식당에서 뭔지 몰라요? 아니 하나는 비아그라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하시면서 왜 이것만 모른다고 세 개나 들고 있어요? 판매책인 만큼 마약을 보관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판매자 집 수색도 들어갑니다. 여기 나왔네. 주사기만 나왔네. 사용한 것만. 아니, 확인해봐야 합니다. 정확한 거는. 사용한 것으로도 추정. 안에 물기가 있네. 안에 주사기 하나 더 나왔는데 사용한 것 같아요. 압수한 판매자의 약들은 국립과학수사원의 분석 결과 필로폰으로 확인됐습니다.
하루 평균 13만여 명의 승객과 7천여 톤의 화물이 오가는 인천국제공항. 항공편으로 오는 마약 밀반입을 막아야 하는 곳입니다. 승객들의 수화물이 공항 엑스레이 판독을 거쳐 나갑니다. 판독 결과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노란색 인식표를 붙입니다. 네, 옐로우실 4035번 내려갑니다. 앞쪽으로요. 마약이 의심돼서 실사용했습니다. 승객들이 가방을 찾고 나올 때 세관 직원들이 알아보고 검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승객 수화물이 나오자 마약 탐지견이 활동에 들어갑니다. 전 세계에서 들어오는 각종 항공 우편물이 모이는 곳입니다. 항공 우편과 특송 화물 등이 하루 평균 20만 개 넘게 들어옵니다. 역시 탐지견이 우편 화물들 사이로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마약 탐지견이 벨트에서 마약으로 침되는 물건을 반응을 보이면 별도로 선별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약으로 의심되는 우편물은 곧바로 검사대 위에 올려지고 직접 포장을 뜯어 내용물을 확인합니다. 커피는 아니고요. 홍차 종류 같습니다. 인천공항으로 오는 우편물과 화물에서 마약이 적발되는 건수는 한 달 평균 20여 건 정도입니다. 우리나라로 밀수되는 필로폰은 대부분이 중국과 동남아시아에서 들어옵니다. 중국에서 도착한 40대 여성이 공항 검색대에서 짐 검사를 받습니다. 마약 수사관들까지 출동하면서 공항 검색대엔 긴장감이 흐릅니다. 세관 직원이 가방 내부를 꼼꼼히 검사하기 시작합니다. 저희 한국에서는 뭐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여성인 거예요? 네. 저기 이분은 그냥 그냥 친구세요? 그러면 나가실 때 같이 나가셨던 거예요? 아니면 누구랑 같이 나가게 하지 않나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마약 밀매했던 그 범인하고 자주 전화를 하고 자주 만나고 그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마약 그리고 또 정보사항으로는 마약을 같이 투약하고 마약 밀매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검사를 하게 된 겁니다. 저희가 잠깐 좀 물어볼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저쪽으로 저희랑 좀 같이 가주세요. 예, 간단히 좀 인터뷰를 할 게 있어요. 예. 검색대 옆에 있는 사무실로 이동합니다. 팀장님, 필로폰을 얼음을 투약하거나 만지시거나 가져오신 거 전혀 없다는 얘기잖아요. 예. 여성 수사관이 옆방에서 몸수색까지 했지만 필로폰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관은 이 여성이 마약 밀수에 관여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보고 관할 경찰서에 통보했습니다. 이른 아침 인천공항의 또 다른 검색대. 세관 수사관들이 캄보디아에서 입국한 30대 여성의 짐을 검사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좀 볼게요. 신고할 거 있으면 미리 신고하세요.
지갑 내용물과 신발 내부까지 샅샅이 검색합니다. 물품 검사에서 마약이 나오질 않자 사무실로 이동해 필로폰 밀수 여부를 집중 추궁합니다. 필로폰 가져오셨어요? 안 가져오셨어요? 가져오셨어요? 분명히 안 가져오셨어요? 아니요, 가져오셨어요? 안 가져오셨어요? 안 가져오셨어요? 네. 그럼 저 반응이 왜 나타날까요? 모르세요? 어디서 나타났어요? 선생님, 선생님 전체적으로 다 나왔어요. 지금. 아니, 선생님 지금 한 거에 저기 핸드폰 다 있는데 나왔어요. 나오세요. 하지만 옆방에서 몸수색이 이루어지자 하얀 가루 뭉치가 나옵니다. 필로폰 215g, 약 7,0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이 여성의 속옷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조사 결과 이 여성은 평범한 가정주부로 캄보디아 마약 판매책의 국내 배송 역할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몸속에 숨겨 들여오는 밀반입은 단속하기도 까다롭습니다. 최근에는 신변에다 은닉을 하다 보니까 인권 문제가 대두가 돼서 저희가 이제 장비를 이용을 해서 그런 부분을 탐지를 해내고요. 그다음에 그 탐지 부분이 나오면은 이 피의자를 설득을 해서 스스로 꺼내게 하는 방법으로 밀수입을 적발하고 있습니다. 세관 수사관이 60대 타이완 국적의 남성 몸을 수색합니다. 이거는 집어넣네. 속옷에서 나온 것은 필로폰. 모두 2kg, 67,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중국에서 밀반입하려다가 적발됐습니다. 인천공항사관에서는 주로 새벽 시간대에 중국이나 동남아로부터 반입되는 마약류를 적발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저희 직원들이 해당 편명의 정보 분석을 실시하여 마약 우범자들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약 밀반입에 틈새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편이나 화물을 열어서 살펴보는 직접 검사 비율은 현재 10%를 넘지 않습니다. 해시시네요. 뭐 해외에서 그냥 판매책을 알아서 그래서 이제 밀수를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5g, 뭐 10g 이런 거를 호주머니에 그냥 넣고 모르는 상태에서 통과를 하더라도 통과를 하는 건데 그거를 일일이 다 검사를 할 수는 없죠. 이런 틈을 노려 밀수 수법은 더욱 지능화되고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관세청이 올해 11월까지 적발한 마약 중 밀수된 필로폰은 68kg, 220여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최근엔 SNS나 해외 직접 구매, 직구를 통한 마약 구입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SNS상에 필로폰이나 마약을 뜻하는 은어를 치면 판매자의 아이디와 연락처가 줄줄이 뜹니다. 한 필로폰 판매자와 대화를 시도해보았습니다. 보안을 위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대화 내용이 삭제되는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1g당 70만 원에 판다며 어디로 보내둘지 물어봅니다. 1g은 최대 30차례 정도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현금 인출기 앞에서 연락하면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실제 구매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서 마약 판매상과 접촉하는 것은 쉬웠습니다. 경찰 마약 수사관들이 한 주택가 앞에서 동향을 살피고 있습니다.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이웃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입니다. 현관문 앞에서 인기척을 확인합니다. 사람이 있는 것을 확인하자 문을 열고 집안 수색에 나섭니다. 오. 마리화나? 마리화나? 오케이. 수사관이 간이 옷장을 열어젖힙니다. 화분에서 재배되고 있는 대마가 나옵니다. 모두 5주. 집안을 샅샅이 수색하자 말린 대마잎도 발견됩니다. 검거된 대마 재배자가 냉장고에서도 무언가를 열심히 찾습니다. 통 속에 비닐로 싸놓은 것은 대마 씨였습니다. 언제 갖고 왔어? 프랑스에서 오셨어요. 프랑스에서 올 때? 예. 한국에 들어올 때? 예. 대마 재배자는 한국인 아내와 결혼한 프랑스인입니다. 본인 한국에 살고 싶어서 얘기했잖아요. 지금 알게 됐어요. 그거 몰랐어요. 아니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러면 이거 왜 이렇게 안막을 해놓고 왜 한 분기 돌려놓고 하는 거예요? 본인 다 알고 있으니까 그거는 이런 외국인들의 밀반입과 유학생들의 마약 경험 증가도 국내 마약 확산의 주요 원인입니다. 유학 시절 호기심에 대마초를 처음 접했던 28살 김모 씨. 맥주 처음에 마시듯이 그래 한번 마셔봐 하면 그냥 그래 하고 마시듯이 그렇게 처음 접했던 것 같아요. 한국에 돌아와서는 필로폰 등 더 강한 마약으로 옮아갔습니다. 이게 사람이 희한하게 처음에는 이거까지만 해야지 하다가 이걸 하니까 더 강한 거를 뭔가 원하게 되더라고요. 점점 역치값이 점점 올라가서 처음에는 대마초로 만족할 줄 알았는데 점점 더 다른 걸 찾게 되고 필로폰은 기존의 약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어요. 정말 비교 불가한 정도의 쾌감이 오는데 딱 피면 정말 이런 생각들 정도로 반짝합니다. 깰 때 굉장히 허무함이 옵니다. 허무함이 오고 내가 왜 그러지? 근데 그걸 잊기 위해서 또 반복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대마초는 다른 마약으로 가는 정말 등용문 같은 존재예요. 무조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안 들어가야 돼요. 요새 애들은 점점 인식이 없어집니다. 옛날에는 약하면 되게 막 소스럼치고 이랬는데 요새는 내 주위에도 누구 해, 쟤도 해 이럴 정도로 너무 만연돼서 저걸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잘 놀게 하는 거,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 나도 한번 이런 생각이 들게 해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한 번 유혹에 빠지면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깁니다. 악순환이 약을 하면 일을 안 해요. 일할 수가 없어요. 오만하기 때문에 그럼 돈이 떨어지죠. 그러면 지인들한테 빌리기 시작해요. 가진 거짓말을 하고 빌리기 시작하다가 이제 그것도 바닥에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약을 자기가 팔기 시작해요. 세관 마약 단속반이 급습한 서울 시내 한 호텔방입니다. 호대 안에서 비닐봉지에 싼 필로폰이 발견됩니다. 소리
そのぐらいですか、今日は。何キロぐらいですか。 필로폰은 300억 원어치, 최대 33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밀수범은 다름 아닌 일본 폭력 조직 야쿠자 조직원. 한국으로 마약을 들여와서 직접 판매하려다가 적발됐습니다. 그동안 대규모 국제 마약상은 한국을 경유지로 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마약 청정국의 이미지 때문에 한국을 거친 뒤 다른 나라로 가면 세관 검색이 느슨해질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최종 판매지로 노리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 마약 조직의 위협과 함께 국내 조직 폭력배들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습니다. 조폭이 마약 유통에 본격 개입할 경우 국내 마약 시장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 쪽의 조직들은 팔아먹으려고 그런 게 많아. 대구 쪽도 약간 그렇고. 근데 대구도 덜해. 부산 쪽은 좀 심하게 조직들이 개입을 해서 팔려고 그러는 게 있어요. 취재진은 마약을 판매했던 사람을 만나 유통 실상을 들어봤습니다. 확산, 제가 볼 때는 좀 있으면 거의 막기 어려울 정도까지 확산돼 있다고 봐요, 나는. 최약자랑 판매자의 구분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판매자들이 이렇게 판매라고 그러면 사서 투약하다는 투약만 많이 했는데, 투약자들이 받아가는데 재판매하는 거. 재판매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g 정도 양이 보통 뭐 이전에는 뭐 70, 80, 100까지 받고 뭐 사람 따라고 틀리겠지만 그랬는데 지금은 그 경계가 무너졌다는 거니까 지금은 그게 2,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 마약이 그만큼 많이 풀려있다는 거죠. 니꺼 내꺼 할 거 없이. 그러니까 사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이대로 가면은 몇 년 더 이 상태로 가면 막지 못할 정도로 많이 공급이 될 거예요. 막지 못할 정도. 저는 이 바닥에 있잖아요. 바닥에서 내가 많이 지켜보고 있잖아요. 나가는 걸. 뭐 지금 현재에서도 내 주위에서도 이렇게 뭐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 나가는 양이 엄청난데 그만큼 마약의 인구가 많이 늘어났으니까 당연히 매력적인 시장이죠. 매력적인 시장이 돼가고 있는 거죠. 한 호텔에서 신종 마약 허브가 무더기로 발견됩니다. 경찰에 적발된 판매자는 일본에서 마약 원료를 들여온 뒤 쑥등을 섞어서 허브 마약 10kg을 만들었습니다. 4만여 명이 동시에 흡입할 수 있는 양입니다.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서 고등학생과 중학생들까지 마약을 사갔습니다. 컴퓨터랑 할 게 없어가지고 그냥 마약 같은 거 심심해 쳐봤는데 거기서 또 판다고 나오더라고요. 허브 마약은 값이 싸면서 대마보다 환각 효과는 10배나 강합니다. 구하기가 쉬우니까요. 그리고 가격도 싸고 사실은 3g에 5,000원으로 되어있죠. 이것도 5,000원이니까 이게 뭐 5만원 정도 하는 건데 3g이면 한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냥 한 일주일 정도? 네, 하게 할 거야. 제가 같은 경우에는 다 뭐가 안 좋겠지만 그래도 회복을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건 회복이 안 돼. 사람 이름을 못 기억 못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데 너 친구 이름을 기억 못해. 안 하는 거 선택해서 이게 스톱이라고 생각해. 이거 뭐였지 이렇게 그렇게 안 좋아요. 정말 그거는 뭐랄까 정말 각오되는 지름길? 자신이 되게 초라해지죠. 2014년 신종 마약을 하면 기존 마약보다 공격 성향이 훨씬 높아집니다. 무엇보다 성분을 알 수 없어 더 치명적입니다. 향정신성 의약품 등
마약류 약물 문제도 심각합니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기소된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혜 씨 등 연예인 3명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의 허용치를 넘어서는 과다 처방과 오남용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피부과와 성형외과가 밀집해 있는 서울 강남. 취재진이 살 빼는 약 처방을 받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요. 이거를 정상적으로 보통은 괜찮아요. 약간의 이제 이렇게 두근거림 같은 거나 그런 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약간 기분이 상승되는 효과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뭐 보통 잘 느낄 수 없을 수도 있고, 예민한 사람들은 이게 되게 심하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그 약 작용률에 그런 게 포함되어 있거든요. 네. 처방전엔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약이 2개나 있었습니다. 또 다른 병원에서도 처방은 쉽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전에 드셔보신 적 있으실까요? 네, 있어요. 그게 24시간 지속형이라 혹시라도 효과가 좀 적으시면은 이제 하나를 얻으시면 약은 저기 3달 이상 드실 수 없고요. 한 번 드실 때 3달까지만 처방 가능하시고, 그 3달 드시고 나서는 쉬셔야 돼요. 앞에서 잠깐 기다리세요. 처방전엔 역시 마약류 성분 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독성 약물일 경우 중복 처방하지 않도록 걸러내는 DUR 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작동되질 않고 있었습니다. 같은 사람이 하루에 2군데에서 처방받은 살 빼는 약은 2달치 분량. 모두 펜타민 등 마약류 성분이 들어있었습니다. 과다 복용하면 환각 증세 등을 보일 수 있는 약입니다. 살 빼는 약에 마약류 성분인 펜타민을 처방해주는 것은 현행법상 합법입니다. 하지만 여러 병원을 다니며 마약류 약물을 사들이는 이른바 향정 쇼핑으로 인한 마약류 중독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수면제라든가 또는 진통제, 마약성 진통제라든가 항불안제라든가 다이어트 약이라든가 뭐 프로포폴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러한 처방되는 약물 남용까지 포함하면은 많이 보면은 한 100만 명 이상이라고 봐요. 이런 식으로 처방받은 약물을 악용해 이른바 마약 파티가 생기고 있을 정도입니다. 처방을 원래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달치를 하면 28알을 줍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룹에서 모이는 사람이 4명이면 4명에서 다 한 명씩 하면 28알씩 4알이면 100몇 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나눠서 먹어요. 처방을 받은 약인 만큼 거부감도 없다고 합니다. 이거 누구한테나 그냥 이거 쉽게 다이어트 약인데 그러면 주로 누구나 다 먹습니다. 누구나. 왜냐면 합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이어트 약을 먹은 후에는 이게 좀 부작용이 있습니다. 한 번 먹으면 하루 이틀 못 자기 때문에, 그리고 자도 얼마 못 자고, 그래서 이제 너무 괴로우니까 다른 걸 찾게 되고 지금 현재 말하는 필로폰을 접하게 됐습니다. 특히 마약류 약품이 온라인으로 거래되면서 청소년들도 더 쉽게 마약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마약 판매 용의자가 차량으로 도주를 시도합니다. 경찰이 앞유리창을 부숩니다. 차량에선 필로폰 주사기가 나옵니다. 외제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고속도로를 질주하며 차선을 넘나듭니다. 경찰차에 가로막혀서야 멈춰서지만 차문을 열어주질 않아 결국 경찰관이 앞유리를 깨기 시작합니다. 운전자는 마약에 취한 환각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잡히는 마약 사범은 올해 들어 10월까지 9,900여 명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마약 사범이 20명 이하일 경우에 붙는 마약 청정국 지위. 우리나라 인구엔 마약 사범이 1,200여 명이 될 경우 그 지위는 무색해집니다. 하지만 이 숫자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기존의 마약 정책으론 급증하는 중독자를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약 투약은 엄연한 불법인 만큼 단속은 강화돼 단순 투약자는 치료에 더 치중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한 남성이 환각 상태에 빠져 몸을 가누지 못합니다. 왜 칼을 들고 저항을 해 그러니까? 왜 칼을 들고 저항을 하나? 경찰에 검거된 마약 사범이 갑자기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가만히 있어. 지금 경찰관 행동 폭행하는 거야? 어? 우리 뇌의 모습입니다. 마약을 하게 되면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는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일시적으로 많이 분비됩니다. 결국 마약 중독은 뇌가 망가지는 질환인 만큼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